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뉴스 토크쇼 끝장뉴스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를 끝장내주실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권 가도 청신호입니다.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완승이다. 뭐 3대 쟁점 모두에서 완전히 무죄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완승이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동시에 대권 가도에 이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고속도로를 깔았죠 이제. 네. 대권가도. 네. 오랜만에 좀 푹 좀 잤고요. 네. 예. 좀 푹 안 주무셨어요? 네, 저 예. 우선 뭐 첫 번째 쟁점이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네.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죠. 예. 김문기를 몰랐다 한 것은 허위사실로 보기 힘들다. 네. 그것은 기억의 영역이고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건 사법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1심에서도 그랬고 2심도 그랬죠.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몰랐다 했는데 판사가 이재명 대표 머리 안으로 들어가서 알았나 몰랐나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네. 문제는 뭐 이미 다 결정이 나 있었던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골프를 치지 않았다. 네.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 네. 유포했다라고 네. 이제 1심에서 봐서 이제 유죄를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TV 토론에서 사진을 보고 조작을 했다. 네. 왜 10명을 찍은 사진을 10명으로 확대해서 네. 조작해서 사진을 그렇게 증거로 내밀었느냐. 네네. 그것은 10명이 찍었을 때하고 4명이 찍었을 때는 친밀도 면에서 아주 친하게 보이잖아요. 4명이 네. 찍은 거. 그것도 골프를 치고 난 뒤에 뭐 사진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진은 10명이 찍은 것을 4명으로 확대해서 조작한 사진이고 그때 그 사진은 골프 친 뒤의 사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1심에서는 뭐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고 그걸 보고 이제 유죄를 준 거죠. 그렇죠. 그런데 2심에서는 사진도 조작된 사진이고 네. 또 그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명시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무죄로 통쾌하게 이제 판결을 했고 예. 세 번째는 이제 백현동 부분 예. 국토부의 압박이냐 협박이냐 네. 결론적으로는 표현은 다소 가했지만 그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에는 힘들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사실은 그 검찰의 공소장이 363자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이 국토부의 압박이나 식품연구원의 압박이 얼마나 가했고 또 본인은 그 가한 압박을 어떻게 이기려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5개의 공공부지를 매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고 저항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예.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네, 국정감사장에서 맞아요. 예. 그게 1600자가 넘는데 공소장에는 360자로 거의 25% 4분의 1 수준으로 축약한 거예요. 네. 사진은 확대 조작한 거고 공소장은 축소 조작 승. 그러니까 협박이라는 말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아주 압축적으로 한 거죠. 네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1600자를 넘게 다 읽어보면은 저도 2번이나 읽어봤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압박에 식품연구원의 압박에 공문서 등 심지어 뭐 식품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다라고 하면서 공문서를 보내서 압박을 하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내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대했던 거 또 뭐 R&D의 부분으로 성남 시민을 위해서 하려 했던 거 법률을 어떻게 위반했는데 좋다 법률은 해라고 하니까 나는 부분적으로만 그럼 승인해 주겠어. 그러나 거기는 아파트가 안 될 거야. 네. 라는 식으로 이제 저항했다라고 상세히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하다가 이제 압박을 당했다 하면서 이제 협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대표도 이제 마지막 공판에서는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가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압박을 무수하게 많이 받은 결과 이렇게 표현을 썼으므로 허위 사실이라고는 보지 않게끔 참작해달라라고 했는데 네. 거의 다 받아들여줬죠. 어제 아무튼 이제 2심 결정문이
사이다에 진짜 이르렀습니다. 정말 뭐 100페이지에 이르는 결정문 안에 조목조목 검사의 공소 사실을 다 반박했어요, 판사가. 네. 좀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반박도 반박인데요.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했습니다. 왜 판결을, 그러니까 지난 1심에 대한 약간 비난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판결에 대해서 왜 공소 사실만 갖고 판단하냐, 공소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가능성도 열어두어야지 네. 왜 공소 사실만 판단하냐. 이 말은 점잖게 표현했지만 니네 판사 너네 1심 판사들 니네 왜 검찰이 준 것만 그대로 받았니? 네. 이쪽에 예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반응이나 여러 해명이나 설명 하나도 안 듣고 왜 그것만 받았어라는 어떻게 보면 비판? 뭐 혼쭐을 내줬다고 하는 네. 표현도 있지만요. 뭐 같은 판사끼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전 매우 의미심장했고요. 애초부터 이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공소 자체가 너무나도 정치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그렇죠.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1심 판결 때도 1심 판결에 재판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많은 법 전문가들, 뭐 변호사분들 뭐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그 당시 그 재판이 2개 있었잖아요. 이번에 있었던 선거법과 그다음에 위준교사 이 2개가 있었었는데 위준교사는 조금 긴가민가한데 이번 선거법은 이거는 무죄가 거의 확실시되다. 네, 네. 이거는 기소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게 기소가 됐다라는 네. 평가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상황은 위준교사 같은 경우가 무죄가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거법 같은 경우는 황당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선거법 관련해서 벌금형도 아니고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김문기를 몰랐다를 몰랐다는 걱정했는데 게. 그거는 네, 예. 무죄고 네. 골프를 안 쳤는데 쳤는데 안 쳤다고 쳤다고 했냐? 남자없이 왜 골프가 나와서 그렇죠. 여전히 사진에 대해서 그 한강에 사진에 있죠. 대해서. 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현동 관련해서가 이제 사실 더 쟁점이었는데요. 백현동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압박을 느껴져서 네. 토지 인허가를 해줬다는 그렇죠. 거면 그 동기가, 그러니까 행위가 아닌 동기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내가 잠깐 이 사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행위를 했어. 그럼 네. 내 생각 자체를 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까? 머리를 뒤질 거예요? 네. 뭐 뇌를 끊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 검찰의 의도된 기소였다는 게 그 당시에 평가였고 이게 이제 다 해소된 사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2가지 재판도 이거는 둘 다 무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네네네.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도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뭐 사필 기정이다. 그리고 이런 정치 검찰의 이런 권력을 너무 쓸데없는데 국력 낭비하지 말고 지금 산불이나 다른 민생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에서 저는 이번 사건에 그 의미를 다시 되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 대표뿐만 아니라요, 다른 네, 분들도요. 네. 그래서 마치 이제 그러한 정치 기소 같은 경우는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네. 호수위의 달 그림자 같거든요. 네, 호수의 달 그림자 이제 그만 쫓아라. 네, 본질을 가져가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좀 이 2심 결과에 대해서 이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7%의 가능성을 뒤집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형사 항소심에서 처음에 징역형에 달하는 집행유예를 받은 3만 5천여 건 중에서 무죄로 이렇게 뒤집어진 경우가 1.7% 확률에 불과했대요. 그걸 이제 뒤집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불사조 이재명을 네. 여실없이 다시 정맥한 불사조. 네. 그런 판결이었는데 네. 20년도에도 경기도지사 뭐 선거에서 나왔던 선거법 위반 뭐 그 부분도 대부분에서 극적으로 무죄 네. 선고를 받았고 또 구속영장에 청구됐다가 또 기각당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또 우리 가덕도 네. 그렇죠. 그렇죠. 현장에서 테러 당했어. 네. 제가 그 현장에서 사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 행사에. 그러셨어요? 예. 제가 가덕도 공항 그 이제 29년도 완공한다는 그 의지를 밝히는 행사를 이 대표님 모시고 했는데 제가 이제 국토위 당시 간사 시절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과 지도부 퇴장하시겠습니다 해놓고 네. 왼쪽으로 빠지는데 저는 한 1분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웅성웅성 해가지고 처음에 나는 그 기자들이 막 달려가서 혹시 누가 뭐 심장마비나 이런 거 쓰러졌나 해서 갔더만 네네네. 대표님이 딱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 있고 현장을 피가 보셨네요. 흥건하게 뚝뚝뚝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흥건하게. 그 우리 그 박총경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진짜 지혈도 잘 안 될 뻔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현장이 제가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9.4.1세 또 이번에 네, 어쨌든 뭐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4번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절대 이제 앞으로 안 죽는다는 그런 신화를 만들고 있지 않겠나.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극복해왔듯이 앞으로도 극복해 갈 것이다. 아. 뭐 저는 그런 감을 받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대통령 되는 게 어려워서야 아무나 이게 도전 못 하겠습니다. 아무나 된 사람도 있죠. 네.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이라는 사람 예, 있죠. 예. 네, 그냥 우연히 가다가 그냥 툭 대고 네. 주소가 걸렸던 거 가다 지갑 뺏은 가장 사람은 어렵게 대통령 된 사람은 가다가 가장 지갑. 쉽게 된 사람 네, 네. 나중에 네. 딱 비교가 되겠네. 너무 대조되죠. 어. 그러니까 본인이 길 가다가 지갑 주셨다 보니까 이 대통령직도 그냥 만만하게 보니까 이 국정 운영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필 규정 네. 어제 이 대표 얘기하셨지만 예. 사필 규정으로 쉽게 돼서 쉽게 운영하려고 했고 쉽게 먹으려고 했고 쉽게 그냥 계속 계엄하려고 그랬고 쉽게 장기 집권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맞네. 망가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잡은 사람은 네, 네. 국정을 쉽게 보다가 네, 이렇게 네. 망하고 네. 그렇죠. 너무너무 어렵게 된 분은 잘할 것이다. 이게 딱 나오네. 네,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필 내가 규정이란 말. 어떻게 해서 잡은 이 자리인데 네. 국정 운영 잘해야지. 네. 정말 하나하나 다 잘해야지. 그렇죠. 예측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죽을 고비들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죽을 고비도 정말 수차례 네. 넘겼고 정말로 물리적으로 생명이 네, 네, 죽을 네, 뻔한 그렇죠. 고비도 뭐 지금 기억나는 것은 여기 칼침 테러당 그렇죠. 단식하다가도 정말 맞습니다. 위중했었고요. 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도 사실 암살한다고 네. 막 하고 다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런 위협에 도사리고 있는데 예. 저는 그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디 대담인가 어디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이 이제 뭔가 예전과 다르게 이 대표 표정이 굉장히 온화하고 편안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투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생겼다. 여유가 예전에 이재명 대표는 특유의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건 사이다다. 네. 뭐 속 시원하다.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어느 순간 약간 부처가 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말씀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겼고 네. 작년 1월에 정말로 1mm만 더 들어갔다면 위태로웠던 그런 상황이어서 어느 순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의 나의 삶은 내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얻어 걸린 거다. 그냥 내가 그냥 공짜로 얻는 네. 삶이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즐거운 예. 인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욕심도 없고 뭐 이제는 국민만을 바라보며 살 거다. 네. 국민이 나를 살려줬다라고 그런 생각이 정말 진심으로 묻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윤석열은 본인 살려고 네. 본인 살려고 부하들도 다 책임 떠널고 부하 감옥 보내고 부하들한테 불법 시키고 총 쏴라 칼 쑤셔라 그러고 있는 사람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죠. 감히 제가 대조를 한다고 자체가 입이 그냥 더러운 지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이 끝난 직후에 이제 기자들에게 사필 규정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는 게 선거법뿐만 아니고 5개 재판을 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적 수사, 표적 수사, 또 쪼개기 수사, 또 편파 수사. 그러니까 안 좋은 수사는 정말 검찰이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했죠. 네. 이것은 이재명 죽이기다. 딱 그 말이 맞아떨어질 정도로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서 정말로 이거는 이번에 무죄 난 것도 무리한 기소 때문에 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항소심에서 네. 이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았는데 실제 보십시오. 대장동도 처음에 이재명 뇌물 받았을 거야. 또는 주변에서 제3자 뇌물 받았을 거야. 이래갖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로 그렇습니까? 공무상 비밀을 뭐 누수를 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걸어놨는데 지금 만 3년째 재판인데 1심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네, 네. 뭐가 나왔으면 벌써 끝났겠죠. 그렇죠. 1심 정도라도. 예. 안 나오지 않습니까? 또 뭐 배임죄, 관용차, 뭐 또 사저 이용 뭐 네. 이런 거, 법카.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건희 관저공사 그 특혜 준 거. 그런 거는 왜 무혐의 처리하는데요? 예? 그렇죠.
차 타고 법카한 거 가지고 그 배임행위다. 그 김혜경 씨는 10만 원 가지고 수십 번 압수수색 당하고 기소하잖아요. 자, 이렇게 봤듯이 이 검찰에 되지도 않은 그 위정교사 문제도 또 무죄 받았듯이 예. 다 이런 게 무리한 기소가 결국은 그렇죠. 다 무죄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3년 동안 윤석열이 한 짓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정적, 이재명 죽이기 이런 데 현안이 돼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사필 기적이라고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남아 이렇게 무죄 선고를 내는 것은 소위 검찰 독재,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법원의 철퇴를 내는 것이다. 사법적 철퇴를 내는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에 투입된 검사의 수가요. 1심에서 12명에 달하고요. 2심에서는 1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반 그 지방지청의 한 두세 배 수준의 인력이 이 사건 하나에 전부 다 매달린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똑같이 지금 이번에 1심에서 매달렸던 검사들 12분, 그다음에 네. 2심 검사 12분, 이분들이 윤석열 관련한 대선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똑같은 분들이 똑같이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제가 오. 지지난주에 윤석열에 대해서 네. 세 번의 선거에서 허위사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발을 했거든요. 예. 그 21대 총선, 22대 총선, 그다음에 대선. 그래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이거랑 똑같은 잣대로 제발 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데, 자, 똑같은 잣대로 하면요. 이거는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윤석열은 이미 대선에 당선 무효형도 갈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네. 자, 일단은 나와 있는 것만 보면은 20대 대선 당시에 윤석열은 지금은 일단은 현직 대통령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이제 파면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실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살아나요. 그래서 네.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의 시효가 남아 있어서 그때부터 수사한다면 충분히 저는 4, 5개월 남아있어요. 남아요. 네. 지금 멈췄잖아요. 아, 맞네. 네. 맞네. 네. 파면되면 일반인 되니까 그때 맞아, 시효 맞아. 살아서 네. 수사를 하시면 되고 저희가 다 고발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장모 최은순이 사기당했다. 10원 한 적 피해 준 적 없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최은순 씨 장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네. 징역 1년 예. 법정 구속됐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해서 김건희 씨 손해봤다. 관리를 맡겼을 뿐 거래하지 않았다. 네. 그랬더니 딱 봤더니 직접 거래한 여러 가지 수백 개 엑셀 파일 김건희 계좌 그다음에 10억 이상 23억 네네. 전망까지 그 이익 챙겼다는 거 증거 네. 증언 다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적 없다라고 네. 했는데 윤우진이 윤석열에게 소개시켜 준 변호사가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너무너무 네. 많아요. 그다음에 이게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공표입니다. 당선 목적으로 예. 그다음에 낙선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도 저희가 다 고발해 놓은 게 그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대장동 관련해서 본인이 거짓을 해놔요. 네. 저수지다. 8,500원 갖고 있다. 막 이러면서 네. 페이스북에 본인이 게시물 올려놓고 어디 인터뷰도 합니다. 이거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어요. 페이스북 capture 남아있고 저희가 다 제출했는데요. 자료를. 예. 뭐 이건 낙선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살아있고 가장 큰 것. 윤석열은 대선 당시에 네. 있으면 절대로 안 될 불법 선거사무소 3개가 세 개를 운영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게 위치까지 다 확인했어요. 저희가 다 가봤습니다. 거기. 예. 그것까지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요.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선 무효에 가까운 벌이 나올 거다. 네. 처벌이 나올 거다 봅니다. 네. 김만배 모른다고 똑같이 했잖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김만배 공직선거법. 모른다고도 했고. 네. 너무 많아요. 구약도 외운다고 했죠. 김건희. 구약 선수 다 모아서. 외워요. 그건 부인 자랑한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것도 허위 사실이에요. 네. 구약 선수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네. 외울 수는 있겠지만 시켜보면 되죠. 손바닥 왕자, 동네 어르신이 할머니가 써줄 때 했지. 써줬다. 네. 그거 다 푸나는 거짓말. 그 너무 많아. 갱진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검사 한 10명 모아서 요거 공직선거법으로. 네. 네, 제가 이때 요 검사님들 그대로 네. 같은 잣대를 해주시기를 제가 네,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대통령 구속 취소에서는 즉시 항고 검찰이 포기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재명 2심 무죄 나오니까 바로 그 다음날 즉시 항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네. 김성훈 차장 네. 그 구속영장 청구 때 검사가 한 명도 출석을 안 했어요. 맞아요. 네. 그건 구속 하지 말라는 거잖아. 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제 이재명 대표 때 10명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10대 0이잖아요. 10대 0. 예. 그것만 네. 봐도 얼마나 검찰이 편파적으로 그러게 수사해 말입니다. 왔는가를 보여주죠. 예. 그래도 결과가 아주 시원하게 나와서 정말 다행이고요. 광화문 집회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말 춥다고 하는데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예, 반갑습니다. 네, 바람이 정말 많이 부네요. 예, 진짜 바람이 엄청 거셉니다.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 네,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민주당에서 정말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김문기 사진 조작과 국토부 협박 발언이 관건이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제는 대한민국 정치 검찰 사망 선고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동안 검찰이 무리한 기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 무리한 수사가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건지를 여실하게 드러냈고,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어제 그 무죄 판결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검찰이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기회를 못 잡는다면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검찰의 사망 선고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네. 꽤 당황한 눈치입니다. 재판부 성향 언급하면서 이 2심 선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당은 이미 이성을 잃은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근혜 탄핵 때는 그래도 새누리당이 이성을 갖고 탄핵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그래도 국민 편에 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탄핵 관련해서도 내란숙의 윤석열 편을 압도적으로 편을 들고 있고, 그리고 법과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오히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2심도 당연히 1심이 유지되리라고 착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법리상으로 누가 봐도 무죄인 게 확실하고 1심에서 어떻게 그런 판결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2심 재판부에서 또 어제 한 2시간 정도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고를 아주 신중하게 법리를 잘 해석해서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그 판결을 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민의힘도 이제 이성을 찾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이 정당으로 존재하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때문에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제 대권 가도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많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악의적이고 그 아주 못된 프레임이 씌워졌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에서 이제 대표님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표님을 지켜보면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고민이 많으신 분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아시고 대안을 제시해요. 저는 어제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새롭게 판단하고 우리 시대의 지도자라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대선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성급하고, 그리고 또 지금 산불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대선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 것 같습니다. 헌재가 어제 그래도 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부담을 덜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 관련 기관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재판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곧 내주시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판결을 못 내주신다면 헌재는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87년에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화의 힘으로 만들어진 헌재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검찰이 어떤 정치 검찰로서 스스로 무덤을 판 것처럼 헌재도 이번에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못한다면 검찰과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고 다음 주에는 저는 8대0의 판결이 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윤기 의원님 추운 네. 날씨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일간지인 조선일보에서는 대통령 향해서 질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한겨레에서는 당내 경선이 이제는 의미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가장 대권 그 레이스에서 이번 선거법 재판이 네. 좀 속도도 빨랐고 네. 1심에서 또 유죄가 났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또 유죄가 나면 네. 여당으로부터 또 당내에서 또 조금의 어떤 공격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그 예의주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죄가 되니까 다른 재판들은 이제 연말까지 뭘 정치적으로 시비거리를 삼을 수 있는 재판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네. 대장동도 지금 1심도 뭐 3년 끌었는데 언제 날지도 모르고 네. 뭐 배임죄 그것도 마찬가지고 네.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지금 선거법 재판이 3개월 633 원칙에 의하더라도 네. 6월 말이 되어야 이제 대부분 판결인데 네. 그럼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겠지만 혹시라도 일부라도 파기환송이 돼서 고법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한 네네. 3개월이면 그렇죠. 그럼 6월 말에서 3개월이면 9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또 고법에서 또 해서 또 올리잖아요. 네. 대법으로. 대법에서 올려도 또 한 2개월 걸리면 그게 연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시비거리로 있을 가능성은 거의 이제 제로가 됐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당내 경선이 있으면 이제 뭐 사법 리스크가 그 경선에서 주된 공방의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이제는 누가 나라 경영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계엄으로 인한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국력이 이렇게 소모가 되고 국익이 손상이 되고 특히 한미 FTA나 또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은 것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정책 경쟁의 장으로 경선의 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당내에서 대선 경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정책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국익을 어떻게 더 신장할 것인지 또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 진검승부의 네. 장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의 입지가 일단 축소가 됐다. 이재명의 대세론이 시작됐다. 이런 평가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비명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우리가 민주당은 그때 우리가 믿는 지도자에 대해서 항상 다 존중하고 지지하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뭐 대표나 뭐 총재 시절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이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로 넘어오고 대선 후보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명이 아니라 그냥 다양한 목소리들이 여러 가지로 뭐 나왔다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무죄에 나온 게 여러 가지 저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고 돌파해야 되는 지점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렵고 국민들도 어렵고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파면만 앞두고 있고 대기 상태 중이지 지금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그냥 새로운 여정으로 가는 조그만 불씨를 태웠다. 그냥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네. 날개를 달았다 이러는데요. 애초에 이재명 대표가 날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네네. 이미 있는 거를 검찰이라는 정치 검찰과 이른바 그렇죠. 이상한 언론들, 그다음에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 그냥 붙들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중에 그냥 하나가 걷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앞으로 그냥 이거 갖고 무슨 뭐 오만해지고 마치 대통령 된 듯이 하지도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냥 하던 길 뚜벅뚜벅 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탄핵에 저는- 집중하고 네. 네, 파면에 집중해야죠. 그리고 저는 어제 바로 경북 안동으로 가신 게 참 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그 듭니다. 민생행보 아주 그 강조가 네. 돼야 되고요. 네. 사실은 뭐 재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다 무죄로 나지만 재판에 또 안 갈 수는 없고 네. 그래 왔는데 이제는 산불 진압뿐만 아니고 특히 한미 FTA 재협상이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다라는 그런 좌우로부터 다 협봉을 받으면서도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해서 지금 20년간 그거 가지고 먹고 산다 할 정도로 큰 업적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협상, 불이익 이런 조치들이 다 예견되어 있고 특히 민감 국가라고 우리가 지정까지 당한 지금 이런 네. 상황에서 특히 외교 관계에 대한 제1당의 대표로서 좀 치밀하고 또 성과적인 그런 능력을 보일 때도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두 번째는 남은 건 윤입니다. 네, 윤석열 탄핵 선고와 관련된 건데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선고에 이제 정치적인 부담을 덜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2심이 무죄가 나오면서 정치적인 좀 부담을 덜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이윤기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무슨 정치적 부담이 있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제 무죄 선고를 보고 가장 당황한 사람은 뭐 검찰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다. 윤석열이다. 라는 분도 있겠고 네. 뭐 그렇지만 또 혹자는 있을 수도 있는 헌법재판관 중에 일부가 충격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네네. 뭐 그렇게 지목하는 분들은 뭐 없을 가능성도 높지만 그렇게 보는 분들은 지금 아니 재판 헌재 지금 탄핵 선고를 내야 될 때가 훨씬 더 지났는데 그렇죠. 결심 공판하고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안 하는 것은 예. 혹시 한두 사람이 절차적인 문제 뭐 동일성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미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춘장 변경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된다 하는 그런 아주 과잉 해석 때문에 만약에 재판 현재 선고를 미루고 있다 하는 재판관이 한두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이미 끝난 문제인데 판례도 있는데 박근혜 탄핵 때 판례. 네.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계속 선고를 미루는가 한두 사람이 지연하고 있을까? 네. 있다면 그렇게 보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2심에서 혹시 유죄가 나서 또 그것이 사부 리스크가 커지고 또 헌재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 혹시 대선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입을 사법적 리스크가 더 극대화돼서 예. 그러면 3심이 혹시 그 기간에 있을 수도 있고 없더라도 타격이 훨씬 커서 뭔가 상대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질질질 끄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분들은 예. 질질 끌 수도 있는 현재 재판관의 한두 사람이 제일 충격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내피셜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네. 뭐 저는 그렇게 동의를 안 합니다만, 예, 뭐 만약에 그렇게 그게 사실이면 그분들이 제일 충격받았겠죠. 네. 무죄가. 그러니까 수많은 고민거리 중에서 정치적인 변수로 인한 고민거리는 좀 줄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도 아직 오늘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 믿고 있지만 이건 너무 사실 그렇지 좀 않겠죠, 그죠? 민망한 거 그렇게 아닙니까? 내피셜로 보는 사람이 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재판관이 이 법원 기관 중에서 가장 최상위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가 왜 어떤 판결, 어떤 뭐 본인보다 아래 학급에 있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 이럴까 말까를 정하는 거는 법관과 헌법재판소의 자존심의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그걸 굳이 고려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닌 다른 판결 나왔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그럼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그거대로 위헌이 됐는지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그것만 딱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라고 해서 그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뭐 상관이 없는 것이죠. 네네네. 그 지극히 정치적인 해석이지만 지금 정말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고 최근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듣거나 물어보는 말이 이겁니다. 예. 언제 해?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하냐? 3주째, 4주째. 3주째, 4주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네. 대한민국 국민이 그동안 헌법재판관 이름을 안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외워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네. 그 사태 몇 명 빼고는 이분들 퇴직일도 알아요 지금. 퇴직일도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성향도 압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을 공부를 해야 되냐. 왜 그러냐. 그러면 국민들의 이런 걱정을, 이런 관심을 어떻게 보면 이런 좀 내랑성 신경장애, 뭐 이제는 헌재성 불안장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장애를 자꾸 줍니까, 국민들에게. 그냥 그러게 말이에요.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법대로 차분히. 그리고 본인들이 다짐한 대로. 왜냐. 가장 중요한 심판이 윤석열 파면 탄핵 그 재판이기 때문에 네. 선입선출이 아니라 중요도대로 가장 최선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뭘 또 고려할 게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 됐죠. 그다음에 했죠, 이재명 지금. 대표 됐죠. 네, 네. 이제 또 뭘 할 겁니까? 이제 뭐 나중에는 이번엔 재보궐선거 결과를 볼 겁니다. 뭐 이럴 건 아니잖아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고유의 가치, 네. 그다음에 우리가 왜 있는지에 대한 기능, 그다음에 본인들이 왜 재판관인지를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는 그러면 더 이상 가장 신뢰의 보루이고 국민이 신뢰해야 되고 그동안 갖고 있었던 본인들의 뭐 권위 이런 것들이 요 몇 주 동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쪽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충격받았을 것이다 네. 보는 또 네. 시각도 있고요. 또 저희 당의 이소영 의원은 네.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너무 막 억척을 해서 너무 헌재를 불신하지 말자. 사실은 뭐 선입선출이나 또 윤통 그 헌재 재판할 때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그 원칙은 지키지 않고 있지만 네. 그러나 감사원장과 검사 사명도 했고 한덕수 총리 탄핵도 했고 또 박성재도 했고 예. 또 일반 또 헌법 재판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 경무에 이제 일이 많아서 조금 늦어질 뿐이다.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예. 라고 예. 이제 또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또 그런 쪽에서 이제 보는 분들은 다음 주 정도는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해야 된다는 다음 거죠. 주 초에 하면 다음 참 주는. 좋겠는데. 네, 다음 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죄를 헌재가 범하고 있다. 네. 내란죄를. 헌재가 윤석열식 내란죄는 우리가 다 아는 형법상의 네. 내란. 그런데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너무 선고가 늦어서 내 마음의 내란죄. 그런 신식 그 내란죄를 헌재가 더 이상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또 알겠습니다. 분들도 많습니다. 예.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미루지 말라. 이쪽에 이제 초집중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야당의 주조로 국회 법사위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지금 이제 광화문 청막 당사에서 전원 철야 농성에 나설 듯하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론이 갈라질 대로 지금 갈라졌지 않습니까? 저도 6.25 항쟁도 겪었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뭐 위기 상황이나 또 민주 항쟁 과정에서 찬반이 또 깔리기도 하고 또 대통령 탄핵이 지금 세 번째지만 탄핵 찬성과 반대가 또 그때마다 더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탄핵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갈라진 적은 없었고 또 한 뭐 가족들 안에서도 또 갈라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갈라져서 네. 또 갈등 관계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그 국론 분열상이 더 이상 그 헌재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서 더 정폭이 된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다. 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따라서 다 승복하고 다 이제 하나로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갈라지고 이게 날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이제 벌어지게 만들면 아무리 선고가 되더라도 이렇게 다시 뭉치기가 네.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정책이 지금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재협상하겠다는 거고 보조금 삭감하겠다는 거고 심지어 뭐 민간 국가까지 지정된 마당에서 연일 압박하고 있어요. 예, 예. 정상적인 국가 지도력이 돼서 빨리 트럼프하고 마주 앉아서 우리가 따낼 것과 미국이 뭐 전부 우리한테만 유리하게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안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아주 제일 전략적인 요충지의 역할을 또 해주고 있는 것도 있고 안보상에도 네.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또 미국에 또 협조할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또 흑자가 많다 하더라도 대부분 또 재투자를 합니다. 미국 네, 현지에.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또 협상의 지렛대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와 가가 빨리 나와서 이제 협상을 유리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 상임회장이 가도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현재의 신속한 판결이 이런 예. 면에서도 중요하다. 예. 이런 것을 이제 새삼 강조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 네. 2일에 재보선이 있고 네, 그러면 네. 31일, 1일은 일단 선거 영향 때문에 좀 선고기를 잡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예측이 있고요. 그러면 4일에서 11일인데 대부분은 11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걸 이제 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아니 근데 이건 위헌적인 상황에 네.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예. 너무 명백히 나와 있는 판단이잖아요. 우리가 네. 눈으로 다 보고 확인하고 겪었던 것들. 네. 근데 뭘 이렇게 자꾸 뭘 고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뭐 차 떼고 포 떼고 뭐 다 떼면 뭐 네. 남을 겁니까? 지금 선거 관련 네. 주요 일정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빠듯빠듯합니다. 예, 18일 뭐. 전에는 빠르게 나와야죠. 그렇죠? 이게 계속 시일이 미뤄지는 게 이게 뭐 헌법재판소 나름 본인 그 고려들이 있을 것이고 네. 뭐 생각들이 있고 하겠지만은 국민들은 자꾸 미뤄지는 게 불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불안하냐? 지금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것이고 네. 이 무정부 상태 내에서도 윤석열이 또 이른바 탈옥되는 바람에 네. 지금 관저에서 김건희 씨랑 무슨 회책을 하고 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이 그동안 일어났었어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뭐 이런 거 때나 날인이로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윤석열이 네. 직위원 판사가 이거는 날이 아니라 때려야 된다라고 네. 해서 갑자기 구치소에서 구치소 나왔고 탈출했죠. 그렇게 재빠르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항고를 하던 검찰이 네. 이번에는 먼 산 바라보고 항고도 네. 안 하는 희한한 일들이 나오면서 윤석열이 나오면서 어퍼컷을 하는 이런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뭐 그 있었던 뭐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판결 한덕수 네. 비롯해서 검찰 3명 뭐 이런 것들 줄줄이 있은 걸 봤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정상으로 흘러온 게 맞나? 네. 뭘 믿어야 되나라는 불안감이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가장 믿을 수 있는 윤석열 파면만을 기다리면 모든 게 좀 정상화가 되겠지라는 국민들의 네. 희망이 자꾸 시간이 갈수록 불안과 불만과 이제는 거의 분노로 바뀌고 맞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 나름대로의 고려와 뭐 여러 가지 절차와 뭐 각고의 노력과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다 보니까 심사숙고를 하고 있겠지만 신속한 결정도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 일이거든요. 네. 신속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안에 정보가 새거나 그게 정보가 새서 예를 들어 보안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네,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느 순간 그게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얘기가 어디 새 들어가서 불복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예. 어느 한쪽에서. 그러니까 신속한 것도 그 중요도에 가장 큰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네. 저렇게 뭐 언제 뭐 재보궐선거고 뭐 나오고 이런 거를 계속 고려하다 보면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무슨 뭐 헌법재판관 뭐 재판관 누구 생일까지 무슨 피해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제발 좀 빠른 파면이 네. 유일한 길입니다. 저도 한 말씀 네, 드리면 네, 네. 18일 날 이제 문행배 이미선 재판관에 이제 퇴임을 하죠. 퇴임하는 날이 예.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 앞두고 11일 날은 반드시 할 거다 보는데 이제 더 이상 뭐 4월 18일 이후로 이제 넘길 수는 없겠죠. 그거는 이제 나라가 정말로 그야말로 네. 절단나는 이제 길로 가는 건데 네. 그 정도는 무책임하게 헌법재판관들이 하진 않을 것 같고 11일 날은 그야말로 그러면 두 재판관의 퇴임을 일주일 앞두고 하느냐 마느냐 이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까지 마음 졸이게 심란하게 하면 진짜 또 내란죄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다음 주 네. 중에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내일 좀 헌재가 기일을 좀 발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사실 꼭 짚어야 되는 게 지금 형사재판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계엄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었다라는 정황은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증언을 들으셨고 이게 검찰이 수사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황이 어떤 거냐면
뭐 내가 다시 이제 김 전 장관에게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까 철저하게 준비해라. 국회부터 장악해라. 뭐 이런 증언들이 검찰의 수사 보고서에 있다는 거예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제 뭐 보도된 거 이전에 훨씬 전에도 결심 지원실에 윤석열이 가서 네. 김용현을 질책했다. 그리고 들었던 사람이 이제 또 밝혀서 보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오늘 이제 워딩하 어제 보도하고는 좀 다른데 거봐 1000명은 돼야 된다니까. 그렇지. 1000명. 네. 그죠? 질책한 거. 몇 명에서 500명 그때서 했습니다. 하셨다고. 100명이 모자랐습니다. 그거 봐 1000명은 돼야 된다 했잖아. 네. 1000명. 네. 그러니까 또 그래 하고 또 2차. 네. 2차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기각돼서 돌아오면요. 반드시 2차 계엄 합니다. 예. 합니다. 그래서 물론 따를 뭐 군이나 경찰도 없겠지만 네. 이 사람 선포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의 수사 보고서에 이미 그 정황이 나왔습니다. 2차 계엄. 예, 그렇게 이렇게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 게 말이 됩니까? 검찰은요? 그러니까요. 그 2차 계엄 할지도 모르는 이미 네. 범죄가 내재되어 있는 네.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네. 검찰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 뭐 연쇄살인을 했던 사람을 잡아 넣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연쇄살인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살인도 계획했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순순히 풀어줍니까?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찰이 직시한 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시한 거 안 하는 게 저는 이게 공범으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검찰도 이제는 이게 약간 마피아 게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새는 누가 우리 편이 아닌가 막 이런 느낌이 네. 그러니까 드는 지점이 있고요. 2차 계엄이 될 거란 얘기는 윤석열 성향을 보면 잘 압니다. 예, 여기는 그동안의 일을 다 보십시오. 윤석열은 아주 다른 면에서 나쁜 면에서 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구수를 했잖아요. 구수. 네. 사법시험 구수를 했어요. 그 정도의 끈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나를 위해서 너무 내가 크게 잘 되기 웃었네요. 위해서는 그냥 고무호수를 너무 맞으면서도 크게 구수까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은 이제 한번 감옥 맛을 봤어요. 네. 다시는 들어가기 싫겠죠. 네. 그 만약에 뭐 예를 들어 판결이 나와서 그럴 일은 1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네. 기각이 나오면 계엄 면허증 준 거잖아요. 네. 아, 너 그동안 계엄 잘했네. 네. 계엄 실패했지만 잘한 거야라는 면허증 주면 나 잘했다고 판결 받았네. 야, 2차, 3차, 5차, 9차까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계엄도 들어요. 9차로. 네.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네. 자, 어제 26일에 곽종근 전 사령관과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뭐 진술이 좀 엇갈렸다고 합니다. 뭐 박안수는 공모 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의를 하지 않았다 그랬고 반면에 곽종근은 전부 다 인정을 했다고 해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사령관은 시종 일관 끝까지 자기가 인원을 끄집어내라 했다. 네네. 즉 국회의원을 계엄 해제 의결 전후해서 대통령 6번이나 전화가 왔다. 두 번이죠. 네. 조지호는 6번이고 2번이나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거고 그 비아폰에 스피커폰으로 다 부하들이 다 들었다. 이런 거를 다 국회나 진술이나 검찰의 진술이나 헌법재판소 진술에서 일관되게 다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배모 변호사가 해유한다 했는데도 그 일체 응하지 않았고 특히 그 부인이 죄값을 치러야지 죄를 지었으면 네. 그래까지도 했는데 특히 이제 이분은 본인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네네. 본인이 육필로 자술서를 썼다 했어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그렇죠. 내용이었는지 네. 그러니까 인원을 끄집어내라. 즉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네.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해라. 명백한 국헌 문란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혹시 진술을 번복할까 봐 자신을 못 믿어서 네. 육필로 써놨다는 거예요. 네네. 그럴 정도로 시종일관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정상 참작 여지가 있는 분이라고 보고요. 박안수 사령관은 TV 보고 알았다라고 이제 그걸 했죠. 처음에 국회 나와가지고 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거 다 나왔고 이 양반도 이제 윤석열이 김용현과 여인영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 뭐 이러저런 이제 회식 자리에서 비상대권이라든지 계엄을 시사하는 말을 들어왔다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일체 이제 본인은 모른다. 모의를 네. 안 했다라고 해야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당신은 그럼 지시는 따랐냐? 나는 명령이 내려오니까 네. 나는 따랐을 뿐이다. 예. 그 참작해 달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지. 네. 따랐으니까 또 네. CCTV 나와 있으니까 부하들이 네, 네. 진술했으니까. 그러나 계엄에 모의는 안 했다. 주요 임무 종사자에서 자기는 이제 빠져서 현장을 대폭 낮추겠다. 그래서 이제 좀 비겁하게 하는 거죠. 그 군인 정식으로는 전혀 안 맞다. 아무리 자기의 뭐 방어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거짓 진술도 아마 다 밝혀질 겁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분이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안수 씨 같은 경우는 국회에 나와서도 굉장히 시종일관 불쌍한 표정, 예.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몰랐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었어요. 네.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던데요. 네. 근데 결국은 본인이 실제로 어떤 주요 회의에는 뭐 비공개로 회의에 다 참석했으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뭡니까? 계엄 사령관이에요. 예. 사령관이 왜 됐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럼 본인이 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불법 부당했다면. 네, 네. 근데 여기도 이제 대통령 그림 뒤에서 이제 굉장히 뭐 치졸하게 그러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은 군인에 대한 그 군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긍심, 자부심, 최소한의 수치심도 없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판사가. 그 곽종근 피고인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의 일련 행위 사실 다 인정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죽는 한에 있어도 거부해야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부하들의 죄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 하면서 덧붙여서 대통령께 묻고 싶다. 그날 밤 정영 의사당의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까? 라고 쓰면서 진실을 가리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지시를 따른 군인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사실 일침을 가했어요. 예. 저는 이분이 마지막 항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시에 따랐지만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그간의 일을 보니 이렇게 지시를 한 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부하들 뒤에 숨어서 본인 살 길만 이렇게 찾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자괴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지시를 따른 부하들만큼은 내가 보호해야겠다라는 그냥 군인 정신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일관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서요. 이분은 아마도 이런 부분에선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많은 분들의 정상 생각이더라고요. 참작은 예. 막 일치됐네요. 네. 일치된 견해. 네네 정상 참작. 예, 그게 아마 재판장이 잘 참고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뉴스 토마토 꼭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오늘 뉴스토마토 꼭 봐야 될 분들은 많습니다. 헌재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두 분- 부부도 봤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권과도 청신호부터 계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두 분의 말씀 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난 지 엿새째입니다. 지금 사망자가 27명, 인명피해가 총 59명, 이재민만 3만 7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타버린 산이 다시 제 모습을 찾기까지 100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또 청년고찰 고운사라든지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은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진화가 되고 피해 보신 분들 빨리 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총역량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6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